상속과 인터페이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클래스를 하나만 정의하지 않고 여러 개를 정의하게 되겠고요. 이 클래스들의 객체들도 보통 여러 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도 맺어지게 되겠고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도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는 클래스 간의 관계는 정적 관계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소스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이 관계가 한번 확립되면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 관계다. 클래스간의 관계는.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라는 관계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자바는 상속과 추가적으로 구체화라고 하는 두 가지 관계를 하나 더 추가한 거죠. 왜 추가했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객체들 간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데 이 객체들 간의 관계는 동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이 객체와 이 객체 간에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다가 또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에서 제가 교재 그렇게 쓴 걸로 기억나는데 인물이 있고 무기가 있어요. 무기. 인물 캐릭터가 있고 웨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는 웨폰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인물은 무기를 has A로 갖고 있을 수 있고 use A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사용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그냥 몸에 소지고 하고 있는 어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캐릭터가 총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더 최신의 레이저 총을 발견해 가지고 무기를 버리고 기존 갖고 있는 버리고 새로운 무기를 장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원래 이 인물과 무기의 관계가 이제 총이었는데 레이저 총으로 바뀐 거죠.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학생과 지도교수. 그러면 학생과 지도교수도 관계도 바뀔 수가 있죠. 지도교수가 바뀌어가지고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객체들 간의 관계는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동안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객체들의 관계를 동적 관계라고 하고요. 객체들의 관계는 크게 사용관계, 포함관계로 구분이 됩니다. 사용관계, 포함관계. 포함관계라고 해서 그게 사용이냐 아니냐 이게 애매한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클래스 간의 관계는 상속과 구체화가 있고 상속은 보통 우리가 is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객체들 관계는 사용과 포함 관계. 그래서 isA, useA, hasA 뭐 이렇게 뭐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예제를 들으면은 애완동물이 있고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는 애완동물이죠. Dog is a pet. 이게 성립합니다. Pet is a dog은 성립 안 해요. 모든 애완동물이 강아지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Dog is a pet. 강아지는 애완동물이다.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성립이 돼요. pet이 강아지의 부모가 되는 거고 강아지는 pet의 자식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그 모델링에 대한 세계가 있을 텐데 그 세계에 있는 존재하는 사물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해줘요. 트리 형태로 계층적으로. 그러니까 애완동물, 강아지, 고양이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 상속은 이세 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만 해야 돼요. 이세가 성립하지 않는데 상속을 하다 보면은 코드가 이상해져요. 예를 들면 pet이 네임을 갖고 있어. 사람도 네임을 갖고 있네? 그러면 여기다가 사람을 pet을 상속받게 되면은 코드를 읽다 보면 사람이 애완동물이 돼버려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세 관계가 성립해야지만 상속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야 코드를 읽을 때 어색하지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속에서 코드 재사용, 뭐 공통 상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상속을 무조건 하면 안 되고 이세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이세 관계는 이렇게 말로 해보면 돼요. 강아지가 애완동물이냐? 맞다. 그러면 상속관계로 해야 되는 거고, 이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서 또 무조건 상속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상속하면서 내 프로그램에서 득이 많이 돼야 되는 거지. 득이 별로 안 돼. 그거 해봤자 복잡해지고. 그러면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상속관계, 이세 관계가 있는 게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속으로 달려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램 했는데 상속 하나도 안 쓰고 있어서 이거 뭔가 이상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거는 꼭 필요할 때만 하시면 돼요. 언제? 이세가 성립할 때. 그래서 얘는 부모에 있는 거를 다 물려받습니다. 멤버도 함수도. 뭐 정확히 얘기하면 좀 틀리긴 한데 어쨌든 물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애완동물이 있고 고양이 강아지가 있으면 고양이와 강아지의 공통된 요소들, 아니면 더 크게는 모든 애완동물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요소는 어디에다 구현하면 돼요? 애완동물에다 구현하면 돼요. 그리고 강아지만의 특성은 강아지에, 고양이만의 특성은 고양이에만 구현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따로따로 구현해야 되면은 여기에도 다 들어가야 되고 고양이에도 다 정의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객체지향에서는 계층적으로 묶어가지고 공통된 것은 위에다가 정의하고 밑에는 차이점만 구현하면 됩니다. 편해져. 그래서 상속은 이 자식 클래스를 구현할 때 이득이 된다. 왜?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또 정의 안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코드를 구현할 수 있으니까 간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점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상속관계로 모델링하게 되면은 이제는 강아지라는 리모컨 갖고도 제어할 수 있고 또 뭘 갖고 제어할 수 있어요? 펫이라고 하는 부모 리모컨 가지고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공통 리모컨이 생깁니다. 상속관계에서 펫 리모컨으로 고양이를 유지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pet P 하는 거랑 dog D 하는 거랑은 차이가 커요. 밑에 것처럼 하면은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강아지만 유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종류의 애완동물은 다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은 강아지와 고양이밖에 구현 안 됐어서 강아지, 고양이만 유지할 수 있는데 나중 되면은 이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내가 펫을 상속받아서 또 뭐 거북이를 만들었다, 햄스터를 만들었다. 그럼 얘도 햄스터 거북이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확장성이 그만큼 좋아지죠.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상속관계. 펫, 여기 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다형성이라는 용어가 하나 또 나와요. 다형성. 그래서 다형성은 영어로는 이제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데, 리모컨이 있을 때 리모컨을 뽕 누르면은 이 리모컨이 가리키고 있는 애가 뭔지에 따라서 올바르게 동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가리키는 게 강아지면 멍멍거릴 거고 고양이면 야옹거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폴리모피즘이라고 해요. 폴리모피즘. 옛날에는 그런 폴리모피즘이 안 되니까 그런 걸 구현하려면 뭘 썼어요? 조건문을 썼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조건문을 쓰지 않고 리모컨에 현재 유지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올바르게 동작하는 거예요. 이 리모컨이 고양이를 가리키고 있으면은 고양이가 올바르게 동작할 거고, 거북이가 가리키고 있으면 거북이가 올바르게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거의 이 상속의 이점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이제 자바 C++에 넣고 뭐 C++에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인터페이스라는 클래스가 별도 있지는 않아요. cpp은 아까 cpp 물어보신 분도 있어서 다중상속을 할 수 있어요. cpp는. 그러니까 강아지가 펫을 상속받으면서 뭐 다른 것도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중상속은 cpp의 나쁜 점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별로 안 좋은 점. 뭐 다이아몬드 프로블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cp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얘는 얘로부터 상속받았는데 얘는 또 똑같은 애를 상속받았어.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이쪽 하나 똑같은 애가 또 있는 거야. 이거를 이제 다이아몬드 문제라 그래요. cpp에서 다중상속. 그래서 자바는 이제 이게 싫으니까 다중상속을 못하게 해놨어요. 오직 클래스는 하나만 상속받을 수 있어요. 하나만 상속받을 수 있고 그 대신에 인터페이스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인터페이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데이터는 없고 함수만 선언할 수 있는 게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그리고 저 인터페이스를 얘가 구현한다 그러면 얘는 반드시 뭘 정의해야 돼요? 저 메소드를 정의해야 돼요. 여기 implements openup라면은 얘는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돼요? ope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뭘 해주는 거냐면은 같은 이름을 가지는 메소드,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진 애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묶어주는 역할만 해줘요. 묶어주면은 뭐가 좋을까? 묶어주면 뭐가 좋을까? 얘는 요거를 정의할 때 이점이 있죠.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걸 내가 정의 안 해도 돼요. 근데 얘는 쟤를 구현할 때, 구현한다 그러는데, 인터페이스 구현한다 그러는데, 이점은 하나도 없어요. 귀찮게 그냥 오픈을 만들어줘야 될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뭐가 좋냐? 얘랑과 똑같이 이제는 이 창문이라는 것을 윈도우라는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모두도 처리할 수 있어요. 오픈어블이라는 것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어블이라는 리모컨으로. 그러면 이 오픈어블은 오픈이라는 메소드 가지고는 다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뭐 서랍을 가리키면 서랍이 열릴 거고, 문을 가리키면 문이 열릴 거고, 또 뭐죠? 창문을 가리키면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애들, 이해관계가 없는 애들도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이해 안 돼? 이해해 주세요. 이해 안 돼? 상속은 이해돼? 상속은 이해돼? 근데 인터페이스는 이해 안 돼?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해관계,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아닌데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진 애들을 묶어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 기능이라는 게 이제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주는 거고, 공통 리모컨을 가지고 다양한 애들을 조작할 수 있다. 얘가 뭘 가르치냐에 따라서 올바르게 동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나중 가면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계약 기반. 잘 이해 안 되나? 인터페이스? 이해 안 돼? 뒤에 가서 좀 더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먼저 상속 뭐 했던 얘기예요. 했던 얘기인데 상속은 코드를 재사용 가능하게 해주고 다양한 객체에 처리할 수 있는 공통 리모컨을 생긴다. 그러면 이런 함수가 있으면은 이 함수에서는 펫을 상속받은 모든 자손 클래스의 객체들은 다 이 함수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이 함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범용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범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함수가 하나의 타입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타입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이라는 걸 쓰면은 범용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인터페이스를 써도 이렇게 써도 얘는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오픈어블을 구현하고 있는 모든 타입의 객체들은 여기에 인자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오픈 클로즈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그렇죠? 그럼 윈도우에는 메소드가 윈도우라고 하는 리모컨에는 버튼이 몇 개? 오픈 클로즈 2개 있죠. 그런데 오픈어블이라고 하는 리모컨에는 버튼이 몇 개? 하나만 있어요. 이 버튼은 뭐다? 오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온 객체들은 뭐만 할 수 있어요? 클로즈는 못해. 오픈만 할 수 있어요. 이 리모컨에는 뭐만 있어요? 오픈만 있어요. 마찬가지로 만약 펫에는 요 2개가 있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여기에 없던 여기에 하나를 더 넣었다. 보이드, 웩을, 꼬리를 흔드는 거. 얘 이렇게 넣었다. 구현했다. 그러면 이 웩을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여기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펫이라고 하는 리모컨에는 get name, make sound 2개만 있는 거예요. 2개만 있어요. 여기는 get name, make sound 있고 웩을 3개가 있어요. 그렇지만 펫 갖고 처리할 수 있는 거는 2개만 처리할 수 있어요. 웩을은 처리 못해요. 요 리모컨은 요 버튼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펫을 이용해서 요 make 사운드를 호출하면 요게 실행되는 게 아니라 뭐가 실행돼요? 요 밑에 게 실행되는 거죠. 멍멍이 되는 거예요. 뭘 가리키고 있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리모컨에 의해서. 실제 수행되는 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얘가 뭘 가리키고 있냐. 고양이를 가리키고 있으면 야옹거릴 거고,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으면 멍멍을 거립니다. 그 특성을 우리가 객체지향에서 다형성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픈어블. 이 리모컨이 창문을 가리키고 있으면 창문이 열릴 거고, 문이면 문이 열려요. 근데 얘를 갖고 할 수 있는 건 오픈밖에 안 돼. 클로즈는 안 돼요. 그래서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는 창문하고 문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창문하고 문만 처리할 수 있었죠. 근데 나중 돼서 내가 서랍을 만들었는데 오픈어블을 구현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모두 전달할 수 있어요? 서랍을 전달할 수 있어요. 서랍을 전달해도 이 함수는 컴파일을 다시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동작을 합니다. 확장성에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독이라는 거랑 쓰는 거랑 펫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으로 이렇게 코딩하는 것은 어떤 리모컨을 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 내에서 얘네들을. 가능하면 다 얘네들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애완동물이 두 종류밖에 없는데 4종류가 돼도 그 코드는 다 동작을 하는 코드예요. 그렇게 이제 가는 게 객체지향, 다양성. if문을 써서 멍멍할지 왈왈할지 야옹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뭘 가리키고 있냐 리모컨이. 고양이 가리키고 있으면 야옹, 강아지 가리키고 있으면 멍멍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계약 기반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이 오픈어블, 요 함수 쓰고 싶어? 그러면 너도 요 오픈어블 그 인터페이스를 네 클래스에서 구현하면 이 함수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계약 기반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요 함수를 쓰고 싶으면 너도 해. 뭘 해? 오픈어블을 구현해라.
그럼 이제 좀 더 그 복잡한 설명을 한번 했으니까 좀 더 심플한 얘기로 좀 다시 와서 사용관계 얘기를, 포함관계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객체들과의 관계는 크게 사용관계, 포함관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포함관계는 다른 객체를 내가 멤버로 유지하는 거예요. 포함관계는 멤버로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son이 pet을 이렇게 멤버로 유지하면은 pet과 person은 무슨 관계? 포함관계예요. 사용하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 포함하는 관계예요. 근데 가장 많은 그 객체장에 등장하는 관계는, 흔한 관계는 사용 관계예요. use-A 관계. use-A 관계라는 거는 한 클래스 객체가 다른 객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child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어거지로 만든 건데 wash라고 하는 씻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기능에 인자로 뭐가 와요? 수건이 와요. 수건 객체. 그러면은 I는 수건 객체랑 어떤 관계가 있다? 사용하는 관계예요. child는 수건을 씻을 때 사용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인자로 오지 않고 멤버로 유지하지 않고 여기에 지역 변수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메라라고 하는 객체는 픽처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합니다. 사진 찍으면은 그 찍은 사진의 이미지를 픽처에다가 저장해 주는 거예요. 멤버를 유지하지 않지만 이 함수를 구현할 때 픽처 클래스를 쓰죠. 그렇죠? 활용하죠. 그래서 사용하는 관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코드를 쫙 구현해 보면 이 객체가, 이 클래스가 얼마나 많은 다른 클래스 객체들을 사용하는지, 인터랙션 하는지 볼 수 있는 거죠. 그 인터랙션 하는 객체의 수가 많으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많으면은 내가 설계를 너무 이상하게 놨다. 좀 더 추상화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고, 그 추상화라는 개념에는 그 서브 클래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아까 상소 뭐 이런 거. 포함 관계는 한 클래스의 객체가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 멤버를 유지하는 거 있는 거예요. 주문과 주문한 상품 목록. 그렇죠? 우리가 뭐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주문서가 만들어지고 뭘 주문했는지가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주문이 있으면 주문한 상품들이 헬스의 관계로 거기에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함 관계는 실제적인 포함 관계인 홀 파트 관계, 전체와 부분 관계, 뭐 컴퓨터와 CPU, 그러니까 뭐 컴퓨터라고는 좀 그렇고 본체와 CPU, 본체의 하드디스크, 메인보드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메모리. 그리고 이제 홀 파트 관계는 아닌데 멤버를 유지하는 거예요. 홀 파트 관계는 아닌데 나의 부속은 아닌데 사람, 눈 이거는 홀 파트 관계죠. 그렇죠? 사람, 손 이게 홀 파트 관계예요. 근데 학생과 지도교수 이거는 그건 아니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고 사용하는 관계일 수 있는데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인자로만 바꿔서 처리하기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멤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용관계일 수도 있지만 많이 사용하다 보면 또는 여러 메소드에서 동일 객체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인자로 계속 받는 건 번거롭죠. 그럼 어떻게 해? 멤버를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도 멤버를 유지하는 거예요. 얘가 학생과 지도교수에서 학생에다가 지도교수를 넣는 거는 지도교수 학생의 일부는 아니죠. 그렇죠? 아니더라도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델링을.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분류하니까 알아만 두시면 전체 부분 관계는 크게 집합 관계와 복합 관계로 나눠진다 그래요. 집합과 복합. 어렵다. 그래서 집합은 전체가 되어도 부분은 제거될 필요가 없고 복합은 전체가 제거되면 부분도 함께 제거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얘는 빌딩과 방 요거는 클리어한 것 같아요. 빌딩이 폭파되면 방이 살아남을까? 안 살아남죠. 네. 연못과 오리. 근데 얘는 전체와 부분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예제가 좀 명확하지 않은데, 아까 컴퓨터 CPU, 본체와 CPU가 있다. 근데 본체를 딜리트했다고, 그러니까 본체를 날려버렸다고 CPU를 버릴 수도 있지만 CPU는 떼다가 다른 데 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집합관계가 되는 거예요. 복합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것도 내가 어떻게 보냐, 어떻게 모델링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어떻게 모델링하냐에 따라서는 코드도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특히 C++에서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얘는 안에서 생성하죠. 인자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럼 얘는 복합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객체가 딜리트되면 CPU 객체도 자동 딜리트 된다는 개념이고, 얘는 CPU 객체를 밖에서 받아서 초기화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또 그 식별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컴퓨터가 날아가도 CPU는 또 어디 가서 쓸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코드도 약간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심히 한번 내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멤버로 이 클래스 하는데 어떤 멤버를 유지하지? 걔네들을 초기화를 어떻게 하는지 아까 한참 얘기했었죠. 상수인지 변수인지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런 개념에서 논리적인 개념에서도 한번 걔가 어떤 요소인지를 고민해보고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클래스하고 어떤 클래스와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그 관계가 너무 복잡해. 매우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각자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모델링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별도 클래스 하나 만들어요. 연관 정보를 유지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과목, 수강 과목. 그러면 한 학생은 이 과목을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을 수 있어요. 재수강도 하고 뭐 여러 번 들을 수 있고, 과목은 매 학기마다 여러 분반으로 개설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거하고 이 학생 관계를 막 유지하려면 복잡해요. 그러면 그 관계를 설명하는 클래스를 유지해서 얘도 이거를 필요한 만큼, 얘도 얘를 각 분반마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얘한테 가서 달라는 게 아니라 얘를 이용하는 거죠. 얘. 그래서 관계가 복잡하면은 그 관계만을 모델링하기 위한 어떤 클래스를 또 만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인터페이스. 어쨌든 인터페이스인데 요걸 한번 설명을 갖고 또 인터페이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설명이 되나 지금? 잠깐만. 얘를 먼저 설명하고 앞에 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브젝트. 자바에는 아주 특수한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제가 자바의 매력 포인트 2개를 얘기해라 그러면은 오브젝트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는 자바에서는 우리가 클래스 퍼슨 이렇게 선언하면 얘는 부모가 없는 거가 되죠. 아까 클래스 dog은 extends pet 이렇게 정의하면은 요 강아지의 부모는 부모 클래스는 뭐예요? pet이죠. pet이에요. 얘는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자바에서는 아까 여기서 요 pet은 extends 뭐가 없죠. 그러면 없는 게 아니라 얘의 부모는 뭐가 돼요? 오브젝트가 됩니다. 자바에서. 오브젝트.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를 정의할 때 extend 써서 정의하면은 얘의 부모는 얘가 돼요. 근데 저것처럼 extend를 안 써. 얘도 extend 안 썼죠. 그럼 얘의 부모는 뭐예요? 오브젝트가 돼요.
오브젝트. 그러면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리모컨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유지할 수 있는 건 뭘까? 여기에 유지할 수 있는 건 자바에 있는 모든 걸 다 유지할 수 있어요. 자바에는 8가지 원시 타입을 빼면 다 객체 타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모든 객체 타입은 뭐에 유지할 수 있어요? 오브젝트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바는 이런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오브젝트라는 클래스. 항상 모든 클래스는 따라가다 보면은 맨 꼭대기 조상은 누가 돼요? 오브젝트가 돼요.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든지 간에 클래스를 정의해가지고 클래스 관계도를 그려보면 맨 꼭대기에 뭐가 있다? 오브젝트가 있다. 그 오브젝트는 그러면 모든 종류의 객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가 되겠고요. 그러면 정렬하는 어떤 배열을 정렬하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함수를. 근데 이 정렬하는 알고리즘은 얘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든지 정렬하는 알고리즘은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뭐 알고리즘은 종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강아지를 정렬한다고 해서 학생을 정렬한다고 해서 알고리즘이 변하진 않아요. 비교해서 작은 놈을 맨 앞으로 가까이 오는 거고 제일 큰 놈을 맨 뒤로 보내는 거예요. 정렬은. 그래서 코드는 안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오브젝트 배열하면은 모든 배열을 여기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배열을. 그러니까 오브젝트 배열이라면 자바에서는 모든 종류의 배열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는데 이 정렬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두 개의 요소를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0번째 있는 애랑 1번째 있는 애, 뭐 3번째 있는 애랑 비교를 해가지고 제일 작은 애를 맨 앞으로 옮기는 과정을 정렬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요 비교할 때 뭘로 비교할까? 자바에서는 비교 연산자 갖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함수를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compare dog, cat은 compare cat,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 그러면 이거 구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현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애가 오든지 간에 다 똑같은 걸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르면.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게끔 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자바에서는 뭘 해요? 인터페이스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터페이스 배열이면은 여기에는 뭐만 올 수 있냐? 컴페러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객체들만 올 수 있고요. 그 객체들은 반드시 뭘 갖고 있어요? 컴페어 투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는 매우 강건한 코드가 돼요. 절대 죽을 수 없는. C++에서는 만약에 이런 걸 만들려고 C++를 조금 아시는 분은 좀 더 비교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C++은 뭐 sort, t, list 해가지고 if ti가 tj 뭐 이러면은 뭐 해라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t라는 데이터가 뭘 갖고 있어야 돼? 요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요 연산자가 없는 애를 요 배열로 넘기면은 이 코드는 어떻게 될까? 실행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면 여기에는 요걸 가지고 있는 애들만 오게끔 제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바는 이런 인터페이스라는 걸 가지고 뭘 제한시킬 수 있어요? 요 함수에 올 수 있는 애들을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compare to가 있는 애들로. 그러면 너도 네 배열을 정렬하고 싶어? 이거 쓰고 싶어? 그럼 써. 쓰되 뭘 해야 돼? 단. 나도 comparable을 구현해가지고 뭘 만들어줘야 돼요? compare to 메소드를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의 사용자 정의 클래스도 요 소트 메소드를 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이 좀 돼? 이제 인터페이스 좀 이해돼? 안 돼? 인터페이스. 오늘은 이것만 조금만 더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해돼요? 안 돼? 저걸 못 쓰다니. 질문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어. 한 가지 설명에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extends는 상속이죠. 그래? 상속이에요. 자바에서는 상속은 단일 상속이에요. 부모를 하나만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는 마음대로 개수 여러 개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implements comparable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강아지는 독이란 리모컨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펫이란 리모컨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comparable이라는 리모컨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comparable이라는 리모컨으로 접근했을 때는 뭐만 할 수 있어요? compare to라는 메소드만 부를 수 있어요. 펫이라는 리모컨을 쓸 때는 요 위에 있는 것만 쓸 수 있어요. 덕이라고 하면은 물려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거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지만 상속은 단일 상속이지만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를 마음대로 구현할 수 있다. 원하는 만큼. 그래서 오픈업을 콤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개를 인터페이스를 자바는 구현할 수 있게 했어요. 그렇게 구현을 해도 C++에 있던 저 다이먼드 프로블럼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즈의 관계가 있는 애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제공해주는 기능이고 상속을 하면은 자식 클래스 정의할 때 편한 측면이 있어요. 부모 있는 걸 내가 다시 정의 안 해도 되니까. 추가적으로 부모 또는 그 이상에 있는 조상들의 리모컨을 갖고 그 클래스 객체를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클래스 자체를 구현할 때는 아무런 도움은 안 되지만 이점은 없지만 얘도 공통 리모컨을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공통 리모컨을.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어서 둘 다 서브 클래스라는 크게는 볼 수 있고 다양성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강건한 범용 프로그램을 되게 강건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다. 우리가 범용 프로그래밍 또 범용 메소드다 그러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다 받아야 범용 메소드가 아니고요. 얘를 할 수 있는 애들만 와야 돼. 할 수 없는 애들은 이거를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얘는 컴페러블 배열로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는 뭐만 올 수 있어요? 컴페어툴을 가지고 있는 애만 올 수 있어요. 절대 이 코드가 실행 시간에 죽을 수가 없어요. 컴페어툴가 없어서. C++은 방법이 없어요, 이건. 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뒤에 거를 잠깐 얘기하고 오면 어떨까? 인터페이스 얘기하니까 이거 좀만 그냥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여기서처럼 플라이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라이어블. 그러면은 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은 뭘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플라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fly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는 다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배열은 무슨 배열이에요? flyable의 배열이죠. 그러면 얘는 오리도 유지할 수 있고 꿀벌도 유지할 수 있고 비행기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셋을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fly 메소드를 요 리모컨을 갖고 날릴 수가 있어요. 묶어주는 거예요. 다 똑같이 fly라는 메소드를 가졌다고 해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기 보면 eatable, swimable. 그러니까 모든 먹는 사람들은 먹어야 되니까 eat 메소드 갖고 있어야 되고 수영할 수, 물에 살 수 있는 애들은 스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frog는 implements eatable, swimmable 하면은 얘는 뭐하고 뭐 메소드는 가지고 있어요? eat 메소드하고 swim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수영. 둘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깨구리라는 리모컨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이터블이라는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고, 스위머블이라는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터블이라는 리모컨은 뭐만 할 수 있어? 이트 메소드만 부를 수 있어요. 스위머블이라는 리모컨은 뭐만 할 수 있어요? 스윗만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터블이고요. 패슨 임플리멘트 이터블. 그럼 모든 애완동물은 이트 메소드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골드피쉬는 패스 상속받게 됩니다. 패스 상속받으니까 이터블을 자동적으로 상속받게 돼요. 자동적으로 얘도 이터블이네요. 거기에 임플리멘트 스위머블 쓰면은 얘는 이트와 스윙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금붕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상속과 인터페이스를 결합해 가지고 필요한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도 이렇게 인터페이스도 또 상속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빙 싱은 이트를 해야 되고 리빙 워터는 스윙을 해야 돼. 근데 물에 살아도 먹어야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수 있어요. 리빙 워터는 리빙 싱을 확장한다. 그러면은 리빙 워터를 구현하면 몇 개의 메소드를 구현해야 돼요? 스윙만 구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두 구현해야 돼요? 이트도 구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트가 빠졌는데 요걸 통해서 들어오 있는 거예요. 이트, 스윙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dog은 living in water, flyable이면 어떤 메소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eat, swim, fly 다 갖고 있어야 되죠. 얘는. 돌핀은 living in water. 그러면 eat, swim만 갖고 있고 flyable은 없고 얘는 flyable까지 갖고 있고. 한번 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 주에 뵀을 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 한번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시고